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가 왜 이리 저릴까? 관절을 바꿀 수도 없고, 파스를 붙여봐도 아무 소용이 없네. 정말 답답해 죽겠구만. 다리가 저릴 때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파스 붙이면 괜찮아지겠지 하시나요? 하지만 그 생각이 뇌경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보행 변화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저림을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뇌혈류 이상, 즉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한쪽만 불편하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는 이런 신호를 놓쳐서 큰 위기를 맞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게 문제였던 거죠. 얼마 전 평소 건강하던 한 어르신이 그냥 다리가 좀 저릴 뿐이에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검사 결과 뇌에 작은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신호 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저림은 정말 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그 흔한 증상 뒤에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혹시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힘이 빠지시나요? 한쪽 다리만 이상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던 그날 이순철님은 그저 괜찮다,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하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보행 변화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정말 많은 가족을 만나며 느낍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 약이 아니라 가족의 눈길과 손길이라는 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원 걷기를 즐기던 이순철님은 어느 날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빠, 요즘 다리를 자꾸 끄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딸의 손에 이끌려 받은 정밀검사에서 왼쪽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완전히 막히기 전이라 조기 치료가 가능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다시 걸으십니다. 이순철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 몸의 신호를 나는 못 들었는데 딸이 대신 들어줬어요. 그게 내 생명을 살린 거예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작은 변화를 눈여겨본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같은 시기 68세 박영자님은 나이 탓이지 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쓰러지셨죠. 뇌경색이었고 한쪽 마비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가족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호를 무시했느냐, 들어줬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증상이었고 똑같은 시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요즘 다리가 좀 이상해 하신 적 있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걸음이 이상하거나 다리를 끄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그분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예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 저림과 직접 연결되는 뇌경색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리가 저린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특히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지속적으로 저릴 때는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양쪽 다리가 다 저려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 10명 중 7명이 한쪽 다리 저림을 초기에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70세 김성자님은 오른쪽 다리가 며칠째 저렸지만 자세 탓이겠지 하며 넘겼다가 일주일 후 쓰러지셨습니다. 다리가 저릴 땐 하루 정도 경과만 지켜보고 지속된다면 바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스, 찜질, 마사지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쪽 다리만 유독 이상하신 분 계신가요? 며칠째 증상이 지속되고 계신가요?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끄는 증상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약해지면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뇌혈류 이상의 신호예요. 서울대 보행연구센터에 따르면 뇌혈류 이상 시 발목 근육 반응이 평균 40%나 저하된다고 합니다. 73세 박정혜님은 딸이 걸음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데려가 조기 치료로 완쾌했습니다. 이분도 이순철님처럼 가족의 관심 덕분에 살아나신 경우예요. 가족이 걷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관찰해 주세요. 본인은 잘 못 느끼므로 가족의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요즘 다리를 끌고 다니는 분 있으신가요?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꼭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걸음이 불안정하고 자주 휘청이는 증상입니다. 손의 부위에 혈류 장애가 생기면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거든요. 국립의학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걸음 불안정은 초기 뇌허혈 신호 중 2위라고 합니다. 66세 최미선님은 요즘 중심이 안 잡힌다 하며 검진 후 뇌혈류 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치료 중이세요. 눈 감고 30초 서기 테스트를 아침마다 해보세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자가 진단법입니다. 휘청임이 반복되면 반드시 원인 검사가 필요해요. 혹시 요즘 중심이 잘 안 잡히는 느낌 드시나요? 네 번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발의 위치 감각이 약해져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요. 이것도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노년층 낙상 사례 중 25%가 뇌혈류 이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4명 중 1명이 뇌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75세 오상기님은 계단에서 자주 미끄러졌는데 검사 결과 오른쪽 뇌에 혈류 저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서 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뇌 문제였던 거죠. 낙상 기록을 가족과 공유하고 이상 시 즉시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 근육 문제로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요즘 자주 걸려 넘어지신 적 있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검진 예약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5번째 신호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버티기 힘든 증상입니다. 이건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 전달이 약해진 상태를 말해요. 의자에서 팔을 교차하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같지 않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쪽만 약하면 뇌 문제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나이 들어서 다리 힘이 빠진 거라고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양쪽이 똑같이 약한 게 아니라 한쪽만 유독 힘이 없다면 그건 근육 노화가 아니라 뇌의 신호 전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가 더 힘드신가요? 여섯 번째는 다리 떨림이나 불수의적 움직임입니다. 신경 전달 이상으로 근육이 제어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다리가 저절로 떨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3일 이상 지속되면 기록 후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떨리신 적 있나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디거나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구분이 안 되면 뇌의 감각 피질 이상 가능성이 있어요. 맨발로 바닥 질감 느끼기 테스트를 매일 한 해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 느낌이 다르다면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하거나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2개 이상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위험해요.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입니다. 사령탑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신호들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넘긴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회복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7가지 증상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병원 예약하셨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신호를 느꼈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분자가 진단법과 예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가장 증상이 잘 드러나거든요. 밤새 누워 있다가 처음 일어날 때 우리 몸의 진짜 상태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의자에서 팔을 교차하고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양팔을 가슴 앞에서 X자로 교차한 채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양쪽 다리 힘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 다리에만 힘이 더 들어가거나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테스트로 자신의 문제를 처음 발견하셨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양팔을 교차하면 다리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한 번씩만 해보세요. 두 번째는 눈 감고 30초 서기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눈을 감은 채로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이때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휘청이거나 넘어질 것 같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30초까지 버틸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이 테스트는 단순히 진단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맨발 감각 체크입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좌우 차이를 확인하는 건데요. 한쪽 발바닥은 바닥이 잘 느껴지는데 다른 쪽은 감각이 둔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뜻한 바닥과 차가운 바닥을 번갈아 밟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침에 화장실 갈 때 꼭 맨발로 가보시는 겁니다. 그냥 슬리퍼 신지 마시고요. 그러면 매일 자연스럽게 발바닥 감각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직선 10걸음 걷기입니다. 일직선을 상상하면서 10걸음을 걸어보세요. 이때 한쪽 발을 끄는지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하시거나 가족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더 좋아요. 집안의 복도나 거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매일 하다 보면 자신의 걸음걸이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어요.
갑자기 걸음이 이상해졌다면 그게 바로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테스트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결과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상이 발견되셨다면 꼭 병원 예약하시고 검사 받으신 후에도 결과를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생활 속 예방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약도 예방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해보세요. 특히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보통 속도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세요. 걷기는 뇌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를 봐도 매일 30분씩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40%나 낮았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섭취하세요.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뇌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영양소예요. 호두 5개, 마늘 2쪽,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세요.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옛날부터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마늘은 혈전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것들이 좋아요. 과일은 베리류가 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거요. 금연, 절주, 저염식은 필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술도 적당히는 괜찮다고 하지만 뇌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가능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도 혈압을 올려서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걷기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식습관부터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짚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다리 저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조용한 SOS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뇌세포가 죽어가지만 올바르게 대응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작은 신호를 무시해서 큰 병으로 발전한 경우들이었어요. 반대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작은 관심에서 시작됐어요. 뇌경색은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생존율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전히 회복해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한쪽 마비나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 같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신호를 알아차렸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한쪽 다리만 저리는 증상,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끄는 증상, 걸음이 불안정하고 자주 휘청이는 증상,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다리에 힘이 빠지고 버티기 힘든 증상, 다리 떨림이나 불수의적 움직임, 그리고 감각 이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특히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하루 이틀 미루는 게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매일 아침 3분 자가 체크를 꼭 해보세요. 의자에서 팔 교차하고 일어나기, 눈 감고 30초 서기, 맨발 감각 체크, 직선 10걸음 걷기. 이 네 가지만 매일 아침 해보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3분이 생명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그 짧은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방 습관도 잊지 마세요. 매일 30분 걷기, 오메가3 풍부한 생선주 2회, 호두 5개와 마늘 2쪽, 채소와 과일 충분히, 금연과 절주와 저염식. 이 5가지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정말 중요해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아침에 햇살 받으면서 30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장 실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다짐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막는 음식과 나쁜 음식의 결정적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두 다리 그리고 뇌가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신호를 알고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작은 관심이 큰 생명을 살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3분 자가 체크 시작하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변화를 다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자신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1년 이상 다리가 저렸는데 병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나요? 가족 걸음이 이상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나요? 검진 예약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